안녕하세요. 자매타고TV의 탑승객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여행 가이드 시향 국준섭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뚝심 있게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매뜻으로 신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치계에 입문한 이후 안철수 씨는 항상 자고 오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내란 사태 이후는 뚝심 있게 자기의 소신을 밝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씨는 명곡에 검은 별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별은 MBTI 대신 자미두스 어때 5편에서 말씀드렸듯 항상 의심하고 회의하기 때문에 이공계통의 연구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명궁에 많이 보이는 별입니다. 또 의심하고 진퇴양난하며 보는 데서는 그렇다 하고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요리조리 재고 따져보고 의심해보는 습관이 있는 별이기도 합니다. 마치 안철수 씨 하면 생각나는 특징이 이 별 안에 모두 녹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가 왜 저럴까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안철수 씨 성격이 검은별이 원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씨 선천 명반을 보면 명천선에는 조력의 별인 자보 오피를 보고 또 삼방에서 공부의 별이자 명성의 별인 문창, 문곡이 대중의 별인 태양태음과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별은 한낮에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오공태양입니다. 오공태양은 한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밝은 빛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원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 지위가 오래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별이기도 합니다. 2012년경에 폭넓은 인지도와 대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구서속으로 대통령 후보에까지 올라갔으나 끝내 최종까지 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공태양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씨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명궁이 협으로 들어오는 자미하공과 녹존이 협, 천이공에서 들어오는 기회와 발탁이 별인 천계천원 그리고 재외궁에서 보는 천량록과 천마의 녹마교체는 안철수 씨의 명반의 격을 한껏 끌어올려 안철수 씨에게 교수, 사회이사, 당대표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또 안랩이 성공할 수 있는 실력과 운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만 안 했으면 만점인 선천운을 가지고 태어난 안철수 씨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씨에게는 안타깝게도 대백신궁에 있는 태양은 녹마교체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태음, 경양, 탈화를 봐서 인리산재의 격국도 보는데 인리산재의 격국은 내 사람, 내 조직을 만들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을 주는 격국입니다. 태양태음이 상징하는 대중을 인하여 어느 정도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이 격국이 형성된 사람은 선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주위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시민 씨 편에서 말씀드렸듯 정치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작가로 사는 이에게 맞는 격국입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안철수 씨가 청년 콘서트로 인기를 누렸던 것처럼 대중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있어야 명성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격국입니다. 유시민 씨, 한동훈 씨처럼 안철수 씨 선천은 또한 너무나 좋아서 인리산재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씨, 한동훈 씨처럼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도 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은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2024년의 안철수 씨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은 안철수 씨 명반에서는 대안으로 명궁에 정성이 없고 괴의 별인 천계, 파동의 별인 직업만이 위치하고 있는 대안으로 2024년은 이 대안이 마지막 유년이기도 합니다. 이 대안의 특징은 명궁이 무정유와 천유궁에서 보는 자미학원, 탐랑, 천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선천이 명궁에 정성이 없으면 명궁 무정유와 고요빈이라 하여 일평생 고독하고 가난하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미 지나온 대안의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대안의 명궁에 정성이 없다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비주류의 삶을 사는 고독한 10년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게 천유궁에서 보이는 자미탐랑이 탈속승 성계입니다. 탈속승 성계는 산속의 승려와 같이 고립되고 고독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계가 대안의 천유궁에 있으니 안철수 씨는 이 대안 내내 천유궁이 의미하는 놀이터이자 직장에서 고립되고 고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씨를 대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 12.3 내란 사태 이후 안철수 씨는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수 의원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24년은 갑진 유년으로 유년 명천선에 감정고충을 의미하는 천동 검은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철수 씨가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면서 상당한 감정적인 고충을 느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 이 대안 내내 산중이 중처럼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온 안철수 씨는 윤석열 씨의 처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 동료 국회의원들이 여러 사정을 살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한두 번의 번복은 명궁 검은별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이 조기 대선에 안철수 씨는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2025년은 을사유년으로 안철수 씨에게는 새로운 대안인 갑진 대안이 시작되는 유년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유시민 씨처럼 선천의 명궁과 겹치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선천의 좋은 운을 다시 만나는 대안이니 여전히 사회생활과 재적인 움직임은 좋을 수밖에 없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이 도움을 받아서 폭넓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인데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의 염중록으로 움직이는 공선은 충미공선으로 이는 길에서 실패를 겪는다는 노상매시의 격을 품고 있는 공선이고 대한의 태양화기로 움직이는 좌우공선은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인 인리산재의 격을 품고 있는 공선입니다. 이로 미루어 길에서 대중을 모아서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선거전에는 맞지 않는 대안입니다. 여기에 2025년의 유년이 위치한 사회공선은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는 파조파가 단호하게 격을 보는 유년이고 또 유년의 발생과 결과 모두 대한이 화력으로 움직였던 노상매시의 격을 품고 있는 충미공선을 움직이고 있으니 2025년의 선거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보이는 유년입니다. 물론 유년일 옥기가 차성되어 진술공이 대한 명천선을 움직이고 이로 인해 대한의 명천선이 품고 있는 조력을 의미하는 자보화가 오피를 움직이니 주변에 분명히 안철수 씨에게 선거에 나가길 권유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 공선 외에 자전선과 재복선이 움직이니 안철수 씨도 주변이 권유에 호응해서 선거에 나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신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미두수로 10년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나 자녀의 적성을 고민하시는 부모님 또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청년들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상담 방법과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